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총칙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기간, 신고, 납세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먼저 보시겠는데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사업자의 개념부터 볼게요. 자, 사업자라는 것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상관없어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다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고 있고요. 여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성, 반복성과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사업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성, 반복성을 갖추었을 경우에 사업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성이란 키워드도 나오는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자, 독립성은 인적 독립성, 물적 독립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인적 독립성은 자기 계산 또는 자기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지위에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고용돼 있지 않고 인적으로 독립돼 있을 경우, 즉 자기 계산, 자기 책임,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계산 또는 자기 책임을 가진 인적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고요. 또한 물적 독립성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업에 부수되거나 단순히 그 사업의 연장에 불과한 행위는 독립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주된 사업에 포함된다라고 보고요.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즉 주된 사업의 과세 유무에 따라서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물적 독립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표를 같이 보시면 소득세 개인소득세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 부업, 즉 축산이나 양어, 고공품 제조의 경우에는 농업의 일부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박이나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의 제조는 농업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 또한 영리 목적성이라는 키워드가 정의가 됐는데,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는 불문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도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사업자로 보고 있어요. 자, 사업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볼게요. 자, 납세 의무자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는 협력 의무에서 자유롭다고 했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즉 이른바 과세사업자에 한정하는 것이고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도 당연히 사업자에, 즉 납세 의무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다시 간이 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에 대해서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간이 과세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에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보다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납세 절차와 관련해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그 원칙을 따르는데, 간이 과세자 입장에서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 증빙하기가 번거롭다라고 보고 간이 과세자를 위한 혜택의 하나로서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로 일일이 증빙할 필요 없고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정해서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두시고,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이렇게 과표가, 즉 매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그런 과세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간편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화의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죠. 근데 재화의 수입은 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렇죠.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에 따른 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뿐만 아니라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도 같이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토픽으로 과세 기간이에요.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법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의미하고요.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과세의 시간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과세 기간은 1기, 2기, 즉 1년이 1기하고 2기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반기에 해당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에 해당이 되고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부가가치세 제2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각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과세기간이 되는 거고 반대로 폐업하는 경우 기중에 만약에 폐업을 한다. 그러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이나 7월 1일이 되겠죠. 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자의 분류에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늘어서 간이과세를 포기해야 되고 일반 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고요. 그 이후 포기 신고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다른 1과세기간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자, 확정 신고 납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과세기간 1기, 2기에 해당이 되죠. 각각의 세액을 그 과세기간의 말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요. 그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6월 30일 이후부터 25일, 즉 7월 25일까지 그리고 2기에 대한 확정 신고 납부는 12월 31일 이후 25일 이내니까 1월 25일까지 각각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 가시면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부가가치와 관련해 가지고 7월 달도 바쁘고 1월 달도 바쁘게 되겠죠. 각각 확정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기한이 1월에 있고 7월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실무상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정신고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마다 예정신고기간을 설정을 해서 사업자에게 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마찬가지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그 전체 과세기간을 반으로 잘라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제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각각 과세기간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경우에 우리가 이 정도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고기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이나 관련 교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고하고 납세지예요.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장별로 과세 원칙 및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를 채택을 합니다.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가, 그러니까 즉 1인의 사업자가 사업장이 즉 매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삼천동에도 있고 효자동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업자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사업장이 여러 개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요. 세금계산서 발급 수지도 사업장별로 하셔야 되고요. 사업장별로 과표 및 세액 계산하셔야 되고 신고도, 납부도, 환급도, 결정도, 경정도, 징수도 다 사업장별로 하시는 게 원칙.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납부하고 환급은 주 사업장 총괄 가능하다라는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걸 기억을 할게요. 여기서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각각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구분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무인 자동 판매기, 즉 자판기를 말하죠. 이런 경우에 각각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에 사업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예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그리고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의미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요.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자판기마다 다 사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거주자, 국내의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과 같은 그 다른 국세에 따른 국내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매장하고 하치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직매장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매장들을 의미하는 거죠. 각각 브랜드의 매장도 직매장에 해당이 되고, 그래 판매 목적의 매장을 직매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매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해당이 되고, 이와 반면에 하치장이라는 것은 판매 목적이라기보다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주 목적인 그러한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설치 신고를 한 장소를 하치장이라고 하고, 이런 하치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치장의 경우에는 따로 과세 원칙을 지키진 않아도 되겠죠. 자, 임시사업장. 요즘에 여러분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임시사업장에 해당이 되죠.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나 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의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리고 해당 임시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7일 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설 신고서 제출하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의 경우에는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묵인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사업 기간이 끝나서 임시사업장을 폐쇄할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되기 때문에 개설할 때도 그리고 폐쇄할 때도 꼭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서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사업장별로 과세 원칙 기억하시죠? 근데 납부나 환급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 사업장 총괄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해서 사업장별로 계산을 하되 납부나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통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에는 번점 또는 지점을 의미하고 개인일 경우에는 주 사무소가 주된 사업장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 사업장 총괄 납부는 예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된 사업장에게 총괄해서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에요. 20일 전.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셔야지 유효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해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왜냐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나서 2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시기상 혹은 혹시 갭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셔서 등록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최소한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괄 납부의 신청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총괄 납부 또는 환급과 관련해서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표, 즉 과세표준하고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을 각각 사업장 간에 일단 먼저 계산을 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 즉 통산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통산해서 납부 혹은 환급세액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총괄 납부하시는 거고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이를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과표, 매출세액, 매입세액은 일단 계산하실 때는 사업장별로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사업장이 있다. 그럼 A는 신고해야 되는 납부세액이 10, B는 20, C는 예를 들어서 5. 그러면 그것들을 일단 계산해서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되 나중에 납부만 다 총괄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주된 사업장에 대해 납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일단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 발급하셔야 되겠죠. 또한 결정, 경정. 세액을 결정하거나 혹은 수정이 필요해서 경정하는 경우도 여전히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행한다라는 거, 사업장별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총괄 납부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종된 사업장을 신설, 늘어났어요. 그리고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이 바뀌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 납부 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사유 발생 시 총괄 납부 변경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괄 납부를 신청해서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 총괄 납부를 하다가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적용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사업장의 비동이 너무 빈번해요. 이거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건데,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데 그 총괄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인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너무 빈번해요. 그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관리상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총괄 납부 적용해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정 변경으로 총괄 납부가 적당하지 않게 될 때도 마찬가지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가 가능하고요. 총괄 납부를 하는 입장에서 포기할 수 있겠죠. 총괄 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게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죠? 그래서 총괄 납부를 하다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포기할 수 있어요. 총괄 납부를.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에요. 이때도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 신고를 해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특히 기한, 신고하고 납부하고 이런 기한들, 신청해야 되는 기한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분들 챙기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챙기셔야 돼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기한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상식적으로 알아주시고, 물론 각각 며칠인지 이게 디테일하게 기억이 당연히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한을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좀 두셔야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챙기실 수가 있겠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인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서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도 과세 원칙,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예외사항이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은 사업자 단위 과세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을 했다면 어떤 효력이 미쳐지는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사업자는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로 통산해요. 과표 및 납부세액을 통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단위로. 하나의 신고서에 기재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 또는 환급을 받습니다. 결정 또는 징수도 해당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공급 의제의 배제는 이제 나중에 재활 공급 의제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고요. 자, 이러한 예외사항인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마찬가지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한테 제출하시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사업자 단위 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전에 실행하기 전인 20일 전에 포기신고서를 세무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 원칙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그 원칙의 예외사항 총괄 납부하고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절차죠.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 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거예요. 나 이제 사업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등록번호를 부여해줘. 라고 세무서 가서 그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고요.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부여받으면 이제 나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갖고요. 동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각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하게 함으로써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받은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아까 과세기간 기억하시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기, 각각 해당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발생한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부여된 이 사업자 등록 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자든 매출, 매입과 관련해서 부가가치,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부가가치를 생성시키고 있는 사업자는,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자는 모두가 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계시죠?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의 등록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초를 제공하는 넘버, 번호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신청하냐? 개요 먼저 보시면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원칙은 사업장별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 개시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늦어도 20일 이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죠? 제대로 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등록번호, 즉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그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아까 예외사항이었죠? 사업정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즉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서류 첨부는 부가가치세법 참조하시면 되는데 개인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해당되는 물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늦어도 3일 이내에 등록 번호가 부여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대부분 실시간으로 가서 신청서 쓰시고 등록 절차에 하자가 없으면은 그 자리에서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이 되는 그러한 추세이고요. 다만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뭔가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발급하지 않고 연장한 이후에 그 기간 내에서 조사한 사실에 따라서 등록증을 조금은 지연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개시 전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자 등록만 신청을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겠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무서 입장에서. 그리고 등록 번호의 부여는 사업장마다 등록 번호를 부여해서 과세 원칙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서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도 있겠죠. 과세 행정의 양성화가 가장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업장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조사에 따라서 그러면서 매출 매입 거래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탈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바로 조사 이후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입니다. 사업자 등록의 정정 가능해요.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 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서 무언가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마찬가지 해당 기한 내에 정정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해서 재발급해야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즉시 신고하고 정정 신청해 주셔야 되겠죠. 자, 사업을 하다가 휴업했어요. 혹은 폐업했어요. 휴업하는 때 혹은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 혹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과 폐업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되겠죠. 휴업 혹은 폐업해가지고 전혀 매출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면은 계속해서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이런 고지서가 오기 때문에 꼭 휴업이나 폐업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에 해당 관련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폐업신고 확인서를 첨부를 하심으로써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폐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의 말소와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마찬가지 그 등록을 말소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 거래는 안 하고 있는데 부가지세가 과세되는 그런 폐해가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의 갱신입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갱신해서 발급해 줄 수 있어요.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사업자 등록의 일반적인 수준의 사항들 같이 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누구든 사업을 하든 소비를 하든 즉 생산을 하든 소비를 하든 부가가치는 누구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납세 의무자이면서 동시에 담세자입니다.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사항들 같이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 사업을 하자면 과세의 행정의 양성화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이런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협력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 제재가 있겠죠. 자,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따른다고 했는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을 결정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해태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매입세액 공제해주지 않아요. 즉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제재를 가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입 거래가 발생한다면 그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도록 적절한 절차를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되겠죠. 자, 이는 사업자 등록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아무리 많이 세금 냈다 할지라도 그거는 공제해주지 않아요. 자, 매입세액을 제대로 적절히 공제받으려면은 꼭 그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제재사항 봤고요. 자, 사업자 등록을 하긴 했는데 혹은 미등록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긴 했는데 허위 등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법정 기한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영위하는 것을 확인되는 경우에는 허위 등록이죠. 이럴 경우에 미등록 혹은 허위 등록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협력 의무의 혜택에 대한 제재사항까지 같이 봤고요. 특히 매입세액 불공제 제재사항 기억할게요. 그리고 등록을 아예 안 한 미등록이나 했는데 허위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매입세 불공제 제재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